오래오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수열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 배우게 될 단원이 시그마에 대해서 배우는데, 학생들이 배운 학생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잘 푸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일부 학생들은 아주 어렵게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못 푸는 학생. 사실 시그마라는 이 기호를 자꾸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걸 생각해서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런데 시그마를 이용해서 뭘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전 문제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걸 어렵게 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을 바꿔주세요. 개념을. 시그마가 뭔지도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수열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고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진 숫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거의 더하는데, 더할 때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 을 가진 숫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숫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 세상에는 보통 두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진 숫자들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놈은 무엇인가인데,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진 숫자들이 몇 가지 없다고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자고요. 첫 번째는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갈 때 끝이 뭔가는 나중에 생각을 하세요. 필요하면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 없을 때는 계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더하라는 게 문제나 혹은 교과서에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뒤쪽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앞쪽만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앞쪽의 규칙을 보면은 3, 5, 7, 9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공식이 있잖아. 첫 항, 끝 항, 그리고 개수, 그리고 반. 이렇게 해주면은 구할 수 있더라. 쉽게 구할 수 있더라. 끝항이나 개수를 필요하면 찾겠죠. 그러나 필요 없으면 안 찾아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쉽게 더할 수 있구나. 나중에 필요하면 천천히 더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두 번째 배웠던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1, 3, 9, 27 이렇게 나가는 것들. 또 뒤쪽은 무시하시고 앞쪽만 보시면은, 앞쪽의 규칙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까지 뭐 곱해졌어? 3. 여기서 1로 갈 때도 3. 여기서 1로 갈 때도 3 곱해졌으니까 얘는 등비수열이고 이것도 내가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은 그때 풀면 되고. 이거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개수, 그리고 여기에 차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요거 두 개는 이미 배웠던 거고, 그 외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오늘 새로 배우는 공식.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 등차. 목차를 외우세요. 등비,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 세 번째는 연속된 숫자들 혹은 의 제곱, 세제곱. 자, 뭐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다다다다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등차 수열이기도 합니다. 등차 수열이기도 한데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따로 공식이 하나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숫자들이 연속되어 있죠. 등차 수열이기도 한데 등차 수열 공식을 쓰지 말고 이 정도로 바로 가자 이겁니다.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더할 수 있고, 끝나는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20에서 끝나면은 20개일 겁니다. 자, 이럴 때 개수만 보고 쉽게 이 숫자들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식으로 어떻게? 요거 외우세요. 끝나는 숫자 2분의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끝나는 숫자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개수죠. 개수가 20개죠. 20 곱하기 20보다 1 큰 숫자 21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보다 1 큰 숫자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20개에서 끝나지 않고 30개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끝나는 숫자가 뭔지 확인해 봤더니 30이더라. 그러면 얘가 30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2분의 개수 30 그리고 31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만일 여기가 끝이 n-1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몇 개죠? n-1개죠. 그래서 2분의 끝 개수 그리고 n-1보다 큰 게 얼마? n 이렇게 되는 거고, 책이나 교과서 같은 데 나와 있는 공식은 그게 n개에서 끝나면은 2분의 n보다 1 큰 숫자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개수를 보고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문자로 식을 외운 다음에 20일 때 20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끝나는 거 보면 바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속된 숫자들의 제곱의 합입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따다다 해서, 이것도 뭘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의 제곱으로 끝나면은 몇 개겠어요? 50개겠죠. 개수 50개로 끝나면, 자, 요 공식이 처음에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분모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분모만. 제곱 없이 그냥 됐을 때는 2분의 1였어요. 제곱이 있을 때는 6분의 입니다. 6분의. 위쪽은 3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개수. 50의 제곱이면 50에서 끝나 50개겠죠? 50. 그 다음에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 더 큰 숫자 얼마? 51. 요 마지막 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1. 왜 이게 유도되었는지는 필요하면 나중에 천천히 책 보고 연구해 보시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것을, 요런 규칙을 가진 놈은 이렇게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복잡하게,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2n-1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개? 2n-1개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6분의 2n-1 곱하기 얘보다 하나 큰 숫자 얼마? 2n. 그 다음에 얼마? 2개 더한 거 4n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책에 나오기는 대표적으로 n에서 끝날 때를 n개일 때를 얘기하는데, 6분의 n 하나 더 큰 숫자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하지만 n으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개수를 보고 개수 하나 더 큰 숫자 그 다음에 뭐 한 것? 2개를 더한 것들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참고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내신 같은 데는 출제되니까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출제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4의 3승. 연속된 숫자들의 세제곱의 합입니다. 요거는 외우기가 좀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20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놈의 기본형 연속된 숫자들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부터 20까지를 그냥 더한 거는 요 공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2분의 20, 21인데 그럼 전체를 제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이거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죠. 요 제곱은 또 다른 의미로 쓰면은 2분의 20, 21 두 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두 개를 확실하게 외우면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 답니다.
공식다. 여러 개를 더해야 될 때 요거 빼고는 쓸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공식은. 근데 공식 말고 오늘 하게 될 두 가지 유형이 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요거 빼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없다. 이 정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만 확실하게 외우면 됩니다. 등차 등비는 외우고 있던 거고 연속된 숫자들의 제곱이나 세제곱의 합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봅시다. 똑같은 게 바로 나오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이게 기본형을 배웠잖아. 그럼 그걸 똑같은 걸 바로 내겠냐 이거죠. 아닙니다. 약간 변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우리 교재에 보기부터 봅시다. 보기 1을 보면은 조금 전에 그런 거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다다다다다 해서 3 곱하기 2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뒤쪽을 먼저 보지 말고 앞쪽에 한 두세 개만 보면 확실합니다. 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1, 2, 3이 있는데 앞쪽에 전부 다 뭐가 있어? 3이 곱해져 있지.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 있잖아. 이럴 때는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일정한 숫자니까 인수분해하면 돼요. 3으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다다다 가겠지. 그러다가 이제 맨 끝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끝은 20에서 끝나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졌구나. 그러면은 3 곱하기 앞에서 배운 2분의 20, 2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좋은 놈이에요. 보기 2번은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죠.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뭐 끝이 2 곱하기 20의 제곱. 끝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쪽만 딱 보면서 요 놈인데 앞에 일정한 숫자를 떼고 나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우리가 아는 뼈대가 있구나. 그래서 2로 묶어내고 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20의 제곱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놈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구나. 2 곱하기 한번 실전에서 해봅시다. n에 대입하는 게 아니죠. 6분의 20개니까 20 곱하기 하나 더 큰 거 21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거 4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놈들을 보면 이제 좋은 놈이라는 걸 찾아내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놈도 있다는 거죠. 나쁜 놈도. 보기 3번. 어.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인가요? 다다다 해서 뭐 지랄이 나왔습니다. 뒤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쪽만 보면 됩니다. 앞쪽만 보는데 여기도 두 개의 숫자, 두 개의 숫자, 두 개의 숫자인데 뒤쪽은 규칙이 1, 2, 3 요 규칙 알겠다. 그 다음에 앞쪽은 규칙이 1, 3, 5 그 다음에 뭐 7 나올 거잖아요. 규칙은 알겠어요. 규칙은 있다. 그러나 쉽게 더할 수 없다.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자, 수학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조건 다 계산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산 안 되는 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봤을 때 이 식은 곧바로 계산이 편한 놈이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식은 계산이 굉장히 까다로운 놈인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걸 구분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뭐 계산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잘 봐요. 얘는 규칙은 있지만 어떻게 쉽게 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3, 5 이런 규칙들을 먼저 더하고요. 그다음에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규칙들을 가진 놈을 더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더하기나 곱하기가 있을 때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더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짜리로 해볼까요? 1 더하기 3, 그 다음에 1 더하기 2 이거하고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하고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계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요.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 그걸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계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고요? 이렇게 묻는데 아직은 묻지 마세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놈도 있지만 이거 계산 안 되는데 좀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기 1, 2번과 이런 거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1, 2, 3 앞에 곱해진 것들이 뭐였어요? 일정한 숫자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나중에 곱해도 되는 거였지만 지금 어때요? 변해가는 것들이 곱해져 있으면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딱 보고 아이씨 나쁜 놈이네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기 4번. 푸는 법 아니에요.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푸는 거 아니고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쉽게 계산할 수 없는 놈. 자, 보기 4번도 보시면은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7. 뒤쪽을 제가 적지 않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규칙은 있지만 3, 5, 7 이 규칙도 알고 2, 4, 6 이 규칙도 알겠지만 변해가는 놈들끼리 곱해져 있는데 쉽게 더할 수가 없구나. 그냥 이걸 알았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못 더하는 놈, 이것도 나쁜 놈 이 정도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은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진 놈이 있는데 그게 몇 개 없다. 첫 번째는 뭐? 등차. 두 번째는 뭐? 등비. 세 번째는 뭐? 연속된 숫자들의 합 혹은 제곱이나 세제곱의 합도 포함합니다. 연속된 숫자들이어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부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시그마의 정체입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제 1번을 보시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자, 시그마를 처음에 배울 때 시그마의 공식부터 배우면 망가지는 이유.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푸니까 공식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등차수열 공식 할 때 첫항 끝항 개수판 말로 외우라고 했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1 더하기 AN 더하기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약간만 변형되면 올바르게 써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마를 볼 때 학생들이 처음에 책에 공식이 있으니까 수학은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대놓고 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신경 쓰게 돼요? 야, 이 식을 봤을 때 여기 새로운 기호, 새로운 거 여기에 신비로운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 많이 봐봤자 시그마 공부하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시그마 안에 포함된 이 식, 이거 몇 차식? 2차식. 얘들을 더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들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K가 1일 때는 1 넣으면 되고 2일 때는 2 넣으면 되고 3일 때는 3 넣으면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식이네. 근데 이 시그마의 뜻은 뭐냐면은 K에 1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뭘 넣어봐야 돼? 2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3도 넣어보고 그래서 어디까지 넣어봐라? 10까지 넣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뜻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2차식은 어떤 놈을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더하기 쉬운 규칙을 가진 놈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처음에 뭐 여러 번 쓴다고 고민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뭘 더하라구,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뭘 더하냐면은 K에 1 넣었을 때의 이 식의 모양 계산하지 마. 3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2. 이게 K에 1 넣었을 때 이 식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K에 2를 넣었을 때 이 식의 모양.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2. 세 번째는 K에 3을 넣어야 됩니다.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2. 나중에 언제 계산해요? 계산하지 말고 규칙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행렬에 백승 찾을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여러 개를 써야 될 때는 규칙만 확인하면 된다. 얘들을 더할 건데 여러분들이 얘들을 보면서 끝이 뭔지는 필요할 때만 봅니다. 더하기 쉬운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더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항별로 끊겨 있기 때문에 이 줄 더하고 이 줄 더하고 이 줄 더해가지고 나중에 더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조금 전에 배웠던 뭐예요? 더하기 쉬운 규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연속된 숫자 앞에 일정한 숫자 3이 곱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3 곱하기 10의 제곱까지 가니까 3으로 묶어내고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쓴 6분의 10, 11, 2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더한 2분의 20, 21. 그리고 여기는 2가 몇 번 나와요? 10번 나오니까 20.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시그마의 공식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책에 보면은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요 놈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를 뜻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 연속된 숫자들이 합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조금만 튀어가지고 0 혹은 뭐 여기가 뭐 5부터 12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쓸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그마 자체가 K제곱과 만나면 이상한 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뭘 더하는지만 차분히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그마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입하는 능력이에요. 대입하는 능력. 요 식의 K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천천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차피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만 계속 찾으면 되고 3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식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1차식이나 2차식이나 3차식 혹은 지수함수 간단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두 가지, 소거형 두 가지 한 5가지 빼고는 거의 안 나오니까 무조건 K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의 모양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식들의 모양이 1차식이냐 2차식이냐 3차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분수식이냐 이걸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식의 모양에 관심 갖고 공부하라. 이 식의 모양의 K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1, 2, 3, 4를 대입했을 때 어떤 숫자들, 어떤 규칙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시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제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2에 2K-1승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따로 있다고요? 따로 없습니다. 이 식이 무엇을 뜻하는가? 가만히 보시면은 대입을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 1차식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 식은 2의 가로승이고 이 가로승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2K-1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등차 수열할 때 했죠. 2K-1 같으면 어떻게 변해가는 숫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2씩 커져가는 숫자예요. K가 1일 때 1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 3이고 5고 7이고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계속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식은 이 정도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의 지랄승인데 어떻게 변해가? 이 지랄이 1, 3, 5, 7, 9 변해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뜻이 뭔지만 생각을 하면은 2의 1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5승 따위를 1번부터 10번까지가 몇 개? 10개 더하라는 뜻이겠구나. 1번 넣었을 때 1개, 2 넣었을 때 2개, 3 넣었을 때 3개 이러니까 10번까지 하면은 개수를 시그마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하라는 건데 얘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규칙을 보니까 요 놈에다가 뭐가 곱해져? 4가. 이놈에다 뭐가 곱해져? 4가. 얘가 등비수열이고 첫 항이 2, 공비가 4, 개수가 10개구나. 이걸 천천히 파악하면 간단하게 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4 빼기 1, 공비 빼기 1, 개수 10개, 첫 항 2. 정리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하시고 지금은 뭐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귀찮아도 나중에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정체는 첫 번째는 무엇을 더하라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거는 3차식이야. 3차, 2차, 1차의 다항식과 그 다음에 지수함수 두 종류를 지금 배웠어요. 요런 놈들은 예쁘게 써보면 연속된 숫자들이 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요런 놈들은 지수함수는 등비수열로 얘는 등비, 얘는 연속된 숫자들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가끔 1차식만 나온다면 얘는 꼭 이걸로 풀지 않고 등차로 풀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1차식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걸 알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가보시면은 1번 문제 보시면 시그마 앞쪽에 어떻게 생겼는가 따위를 고민하지 말고 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의 모양이 식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이 어떻겠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 풀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공식에 익숙하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쓰겠죠. K에 1, 2, 3, 4를 대입했을 때 3 곱하기 1 빼기 2, 3 곱하기 2 빼기 2, 3 곱하기 3 빼기 2. 이거 대입이 익숙해지려면 이 모양을 이렇게 상상하는 느낌을 가지세요. 3 곱하기 가로 빼기 2라는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1, 2, 3, 4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건데 이거는 내가 더하기 쉬운 규칙을 가지고 있네. 그쵸? 그래서 여기만 먼저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3으로 먼저 묶어내고 1부터 여기 20까지 됐으니까 2분의 20, 21 빼기 2가 몇 개? 20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0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 뒤쪽 것도 다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런데 1차식은 이렇게 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식의 모양에 관심이 있으면 1차식이네. 얘 그냥 등차인데 나는 그냥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풀래요. 해볼게요. 3K-2는 K가 1일 때 얼마? 1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씩 커져가요? 3씩 커져가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얼마? 7 더하기 따다다 해서 끝이 뭔지는 생각을 합니다. 냅둡니다.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이니까 우리는 첫항, 끝항, 개수 반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끝항이 뭔지가 필요하니까 찾습니다. 끝항은 K에 뭐가 들어갔을 때? 20이 들어갔을 때죠. 20이 들어가면 60 빼기 2니까 끝항이 58이구나. 자, 얘를 써놓고 보면서 공식을 써보면은 첫항과 끝항을 더한다. 1 더하기 58. 개수가 몇 개? 2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써줘도 된다는 겁니다. 1차식이니까 2차식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쉽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1차식이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7 어때요?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쓸 건데 끝항이 뭐냐면은 K에 N을 넣었을 때의 모양이에요. 3N 빼기 2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첫항 얼마? 1, 끝항이 얼마? 3n 빼기 2 그리고 개수가 이걸 보고 찾으면 어렵지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몇 번까지 들어갔다? 10번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 나왔겠다? 10번까지가 아니고 n번까지. 숫자가 몇 개 나왔겠다? n개. 개수가 n이구나.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개수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의 3번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3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n-1에서 끝납니다. 여기가 변해도 지금 내가 더해야 되는 숫자들은 어때요? 다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요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등차수열이니까 첫항, 끝항 개수 반인데 첫항은 1이다. 끝항을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 n-1을 넣어야 됩니다. K자리에. 즉 3, n-1, -2니까 3n-5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몇 개예요? n-1개입니다. 1번부터 n-1번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끝났다는 거죠. 가로 꼭 풀지 않아도 됩니다. 가로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게 1차식입니다. 등차수열. 자, 2번은 1번, 2번을 또 비교해 보세요. 1번의 1번 시그마 안에 몇 차식이 들어있죠? K =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2K-1 2번도 조금 이따 지우겠지만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2차식 맞죠? 이것도 2차식 맞지요? 그런데 이 2차식은 어때요? 전개되어 있고 이 2차식은 어때요?
인수분해 형이죠. 요걸 구분하는 겁니다. 요걸. 2차식이나 3차식은 전개된 상태는 좋고 인수분해된 상태는 나쁩니다. 왜 나쁜지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전개된 것부터 확실하게 연습합시다. 2차식이 전개되어 있을 때는 그냥 쓰면 돼요. 봐요. 이제는 전체 이렇게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꼭 쓰지 말고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빼기 1 이러면 헷갈려요.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거는 요 항과 요 항과 요 항을 따로 써보자. 그럼 봐요. 요 항이 나타내는 규칙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어때요? 내가 더하기 쉬운 규칙. 요 항이 나타내는 거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것도 어때요? 내가 더하기 쉬운 규칙.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것도 개수만 알면 쉬운 거. 끝은 꼭 쓰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공식을 써요? 6분의 공식을 씁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끝나는 거, 하나 더 큰 거, 두 개 더한 거. 여기는 2로 묶어내고 개수가 몇 개였죠? n개.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2 곱하기 n까지 더하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죠? 역시 n개.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푼 거예요. 저는 보통은 제가 교재를 만든다면 요 정도만 써도 서술형을 해도 요 정도만 써도 만점 주겠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많은 책들은 어때요? 요 계산 마무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치? 좀 찝찝해도 귀찮아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보세요. 모의고사 풀 때는 이게 대부분 다 숫자로 나오니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일 주관식 서술형이나 뭐 이런 데 나올 때 정리를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늘 할 필요는 없지만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좀 귀찮아도 한다입니다. 가로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풀었다가 다시 묶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들을 다룰 때는 인수분해입니다. 봐요.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요 2는 약분했어요. 공통된 걸 찾아보세요. 공통된 거. n이 공통되어 있다는 겁니다. 묶어내세요. n으로 인수분해하고 분모 6을 싫어하기 때문에 6까지 묶어내세요. 6까지. 그러면은 이쪽에는 뭐가 남냐면 2차식 남아요. 얼마? 2에 풀면서 그냥 전개해 버립시다. 2n 제곱 플러스 2n 1n이니까 3n 플러스 얼마? 1 해놓고 여기는 이거 없어졌죠? 그런데 요거하고 요 6 때문에 6이 더 있어야 됩니다. 6을 더 곱해줘야만 짝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6n 플러스 6. 그러면 얘는 n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n이 빠져나가면서 n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6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만 하면 돼요? 2차식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있었죠? 여기 2차식만 정리하면 없어지고 하면은 6분의 n 2n 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뭐 1 있다. 이로 나오겠죠. 자, 정리는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는데 인수분해 하세요. 이 정도면 제일 복잡한 겁니다. 뭐냐면은 분모 6과 얘로 인수분해 하면은 남는 게 간단하면 요 안에 1차식이 남고 복잡하면 몇 차식이 남아요? 2차식이 남는 상황입니다. 3차식 남는 경우도 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인수분해 먼저 한다. 필요할 때는 보통은 안 해도 된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아무튼 뒤쪽 마무리는 요거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무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겁니다. 얘는 그냥 전개를 했는데 어차피 2차식이기는 마찬가지인데
2차 시기는 마찬가지인데 얘는 무엇을 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얘는 인수분해 형이니까 변하는 것들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놈이란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봐요. 이게 뭘 뜻하냐면 K에 1, 2 대입하지 마. 이거는 요거 1차식 곱하기 1차식이잖아. 그냥 봐. K 플러스 1은 얼마씩 커져? 1씩 커져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 2이고 그 다음에는 3이고 4 이렇게 변해가고 곱하기 여기가 얘보다 1 큰 숫자입니다. 3, 4, 5 그래서 1차식이 어떤 놈을 나타내는지 잘 알아야 돼요. 요런 놈들 돼야 되는데 여러분 봐요. 여기만 먼저 더하거나 여기만 먼저 더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 어때요? 변하는 놈들이 곱해져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규칙은 알겠지만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 아닌 규칙 아닌 규칙 그럼 뭐야? 나쁜 놈.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똑같은 식을 2차식은 혹은 3차식은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버리면 되잖아.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그래서 전개해놓고 요놈이 나타내는 것들.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이런 걸 더하니까 n제곱까지 더하면은 6분의 공식을 쓰면 되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이런 걸 나타내니까 2분의 공식을 쓰면 되고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얘는 2를 몇 번 더해야 돼? n번 더해야 되니까 2n 이렇게 해놓고 n으로 그리고 6으로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 정리하는 거는 가끔씩 연습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럼 뭐예요? 2차식은 3차식은 어때? 그냥 쓰면 안 된다. 전개해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어디? 2차나 3차식이 나오면은 전개한 후에 생각한다 이겁니다. 전개한 후에. 자, 4번은 뭐 확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3번. 3번은 어때요? 전개되어 있죠. 먼저 해보시고 제풀이를 보셔도 됩니다. 3번은. 시그마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이제는 2차식이죠. 전개되어 있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얘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얘는 2, 2, 2. 굉장히 쉽겠구나. 얘는 여기서부터 n까지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얘는 2가 몇 개 있다? n개 있으니까 2n. 이렇게 하고 역시 인수분해해서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도 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번 같은 문제를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될 건 아닌데 팁입니다. 이걸 그럼 선생님 이것도 2차식이네요. 2차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전개해놓고 풀면 되겠네요. 풀면 됩니다. 단 고생스럽겠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봐요. 뭐 때문에 알 수 있냐면은 이 식의 모양을 봤는데 2차식은 제곱은 제곱인데 이 안쪽이 봐봐. k-1 어떤 숫자라고 했어요? k 앞에 등차수열이고 k 앞에 곱해진 숫자가 1이니까 1씩 커져가는 숫자입니다. 얘 뜻 자체가 0, 1, 2, 3, 4구나 이런 거구나. 연속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개하지 않아도 k-1의 제곱은 전개하지 않아도
아, 이거 그냥 연속된 숫자의 제곱 아니냐. 이거 바로 생각하면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식의 모양에 익숙하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K가 1일 때는 0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1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2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3의 제곱. 이런 거고, 내가 아는 규칙인데, 맨 끝이 뭐야? K가 N일 때니까 N의 제곱이 아니고 N-1의 제곱이구나. 그러면은 0의 제곱 같은 거 0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1의 제곱부터 연속된 숫자의 합을 더하는 건데 개수가 몇 개? n-1개일 때를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6분의 n-1 곱하기 하나 더 큰 숫자 n 두 개 더한 거 2n-1 이렇게 처리하면 훨씬 쉽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2차식과 1차식 정리했고 5번은 지수함수입니다. 시그마니 k 이퀄 0부터 특별하네. 뭐 15까지 2 곱하기 3의 k승. 지수함수입니다. 지수가 변해가면 99% 무슨 함수? 무슨 수열? 등비수열입니다. 자, 뭘 나타내는지를 그냥 써볼게요. k에 0을 넣으면 2 곱하기 3의 0승, 2 곱하기 3의 1승, 2 곱하기 3의 2승. 이런 거네. 계산하지 말고 보세요. 앞쪽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3만 곱하면 다음 놈이 나옵니다. 등비수열이고 첫 항이 얼마? 요거 계산하면 2 곱하기 3의 0승 1이니까 2고 공비가 뒤에서 앞에서 뒤로 갈 때 3이 곱해지는구나. 개수 중요합니다. 0번부터 15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몇 개? 15개인데 0번 학생이 더 있어요. 몇 개? 개수가 16개구나.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개수가 16개, 첫 항이 2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여기가 분모가 2가 되니까 약분해서 3의 16승 빼기 1 3의 16승 같은 거는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쓰면 됩니다. 2의 10승 이런 거나 1024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지 이런 숫자들은 계산 안 하고 이대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의 정체를 했습니다. 됐죠? 머릿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첫째, 시그마를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식의 모양을 봐야 돼. 압도적으로 식의 모양을 봐야 된다. 별도의 시그마 공식이 없다. 두 번째는 얘가 1차식이면 그냥 등차로 처리하면 제일 쉽겠다. 그런데 2차나 3차면은 3차식이면은 전개하고 풀어야겠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면은 등비수열이겠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식의 모양이 이 종류밖에 없느냐? 다른 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옵니까? 2가지. 사실은 그 외에도 무수히 나오겠지. 무수히 나오는데 우리가 거의 구구단처럼 쉽게 알아야 되는 게 2가지 더 있다고요. 나머지는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쁘게 써보면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쁘게 써보면서 조사하는 것 중에 극히 많이 나온 거 2가지만 더 알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사하면 됩니다. 물론 이상한 거 하나 더 있지만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5가지 종류예요. 등차, 등비, 연속된 숫자들의 합, 그 다음에 부분분수형입니다. 자, 요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1번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해서 다다다다 해서 끝은 뭐 처음부터 끝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앞쪽 규칙만 확인하세요. 어때요? 분자는 똑같고 분모만 변해가는데 분모가 2개의 숫자로 곱해져 있습니다.
이건데 이런 형태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리식 할 때. 그런데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규칙을 가진 놈을 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출제율이 무지 높거든요. 그리고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고 활용 문제를 힘들게 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걸 더해야 된다고요. 근데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이미 지쳤잖아. 그 상태에서 이걸 또 계산해야 돼. 안 돼. 천천히 계산하면 안 돼. 지금은 천천히 연습을 하겠지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딱 보면은 바로 풀릴 만큼, 바로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돼야 됩니다. 별표 한 5개쯤 되는 형태입니다. 부분분수형 별표 5개다. 풀 수 있다. 소용없습니다. 구구단처럼 쉽게 해낼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어떻게 푸는지. 첫째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분수의 성질 중에 분모가 곱해져 있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 곱해진 놈 앞뒤 구분 잘 하세요. 요게 앞에 놈, 요게 뒤에 놈이야. 앞에 놈을 가지고 분수를 하나 만듭니다. 분의 1. 뒤에 놈 분의 1도 만듭니다. 그런데 뒤에 놈은 빼기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또 복잡해요. 여기에 뒤에 놈 빼기 앞에 놈 분의 1이 들어갑니다. 오! 이 순간, 이것까지 나오는 순간, 와, 장렬, 그치?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익숙해지세요. 이거 공식을 알아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 어때? 숫자 상태로 나오겠지, 그치? 4 곱하기 7분의 1 해보자. 딱 보고 모양을 갖다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를 가지고 뭘 만든다? 4분의 1을. 뒤에 거 7을 가지고 뭘 만든다? 7분의 1을. 두 개는 뭔다? 뺀다. 끝나는데 뒤에서 앞에 걸 뺀다를 계산을 그냥 바로 해버려. 뒤에서 앞에 걸 빼. 7 빼기 4 못해? 3이죠. 3분의 1.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계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옮겨 쓸 수 있다. 연습해 볼게요. 8 곱하기 11분의 1은 얼마? 그럼 8분의 1 빼기 얼마? 11분의 1. 얼마가 곱해지면 돼? 3분의 1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잘 되면은 문자일 때도 가능합니다. 자, 식일 때도 m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어도 요게 앞에 놈 요게 뒤에 놈이에요. 그럼 뭐해? m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뒤에 놈 m 플러스 1분의 1 가로치고 여기에서 요거 뺄 때 여러분 m 마이너스 1과 m 플러스 1 뺄 때 똑같은 거 없애주고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됩니다. 2분의 1 있구나. 이런 식으로 편해지면 돼요. 자, 이겁니다. 이걸 부분분수형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 선생님, 근데 가끔 문제를 보다 보니까 5 곱하기 11분의 3 이런 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3이 나중에 곱해진다고 생각해요. 이 분자에 있는 거는 나중에 곱해진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럼 요거만 먼저 바꿔봐. 얘는 5분의 1 빼기 11분의 1 곱하기 11 빼기 5는 얼마? 6. 6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이게 나중에 이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됐죠? 분자는 그냥 옆으로 빼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익숙해지면은 얘들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분분수형 숫자들을 더해야 될 때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딱 보고 너 2분의 1 빼기 얼마? 3분의 1. 뭐가 곱해져? 3 빼기 2는 1분의 1이. 써놓고 많은 책에 이게 가로로 적혀 있는데 가로로 적지 마세요. 세로로 푸세요. 너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네. 1분의 1은 곱하나 마나 소용없고 너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네. 이런 놈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규칙이 얘들을 다 더하고 얘를 다 더하려면 어려운데 야, 이거 똑같은 놈이 서로 부호 반대고 똑같은 놈이 부호 반대고 똑같은 놈이 서로 부호 반대가 여기 또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
알아서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걸 소고형,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줄이 없어져 가다 보면은 이제는 끝이 필요한 거죠. 아, 맨 끝에 놈이 누구냐면은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이 있는데 앞쪽 규칙을 그대로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없어지고 얘는 어때? 짝이 없어서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얘는 2분의 1 빼기 100분의 1이구나. 얘만 통분해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100분의 얼마? 100분의 50 빼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4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편해지면 돼요. 이게 점점 편해지면. 자, 처음에는 지금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걸 일단 써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쓰면서 앞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보면서 이게 어떤 규칙이고 어떤 원리인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출제율이 높다고 했죠. 많이 푸세요. 많이 풀면서 무조건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규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한다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다음 단계가 예상되어져야 돼요. 예상되어지면 나중에는 단번에 답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제가 활용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에 2번도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다다다다. 뒤쪽은 먼저 처음부터 관심 갖지 말고 어떤 형태? 분모가 변해가는 부분분수형. 어떻게 해야 돼? 쪼개서 써봐야 돼. 너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구나. 그런데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2분의 1이 곱해지는구나. 너는 4분의 1 빼기 6분의 1인데 또 2분의 1. 똑같은 게 곱해지는구나. 너는 6분의 1 빼기 8분의 1인데 또 2분의 1이 곱해지는구나. 자, 이런 놈들을 다 더해야 된다면은 앞에 일정한 숫자 2분의 1은 먼저 걸러내서 2분의 1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다? 빼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너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똑같은 놈 없어지고 너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똑같은 놈 없어지고 이런 규칙을 타고 내려가겠구나. 가다 보면은 이제 맨 끝이 필요한 거죠. 이때 끝을 확인하면 얘가 12분의 14 1 이러니까 12분의 1 빼기 14분의 1이 있었을 거고 앞에 줄까지가 없어지고 너와 너만 살아남는구나. 그래서 2분의 1 빼기 끝에 거 14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4분의 7 빼기 14분의 1이고 2분의 1 곱하기 14분의 6. 약분하면은 14분의 3. 이 뒤쪽은 대충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남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이걸 계속 이어서 듣고 있습니까? 이 원리 알았으면 이 연습을 먼저 해보고 듣는 게 좋아요. 해볼게요. 얘는 1분의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너는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너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뭔가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놈을 예측해 보세요. 요 놈이 뭐가 있었겠어요? 1, 2, 3이니까 4고 3, 4, 5니까 얼마? 6이겠죠. 그래서 4분의 1 빼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얘들을 더해야 되니까 2분의 1 똑같은 놈을 먼저 묶어내고 지운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3분의 1하고 두 칸 건너서 이게 없어지고 두 칸 건너서 없어집니다. 여기에 두 개가 남잖아요. 써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맨 끝에도 오른쪽도 몇 개가 남겠어요? 두 개가 남을 겁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살아남을 것인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요걸 먼저 찾지 말고 맨 끝에 걸 먼저 찾아. 끝에 거는 요겁니다. 그쵸? 10분의 1이 있었을 거예요. 빼기 10분의 1. 그럼 그 앞에 거는 뭐겠느냐? 보시면은 3, 4, 5, 6, 1씩 가져가죠. 요 10 앞에서는 아마 9분의 1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뭐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놓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좀 기차라도 통분을 한다. 그냥 요렇게 요것들만 남는다는 것을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분분수형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딱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다? 2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다. 다 똑같네. 그래서 2분의 1 묶어내고,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내가 이 규칙을 아는데, 요것들도 1분의 1, 2분의 1 따위의 분모를 이루는데, 플러스 쪽의 분모가 1, 2, 3. 1, 2, 3들은 플러스 쪽의 분모고, 뒤쪽은 3, 4, 5. 마이너스 쪽 분모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걸 거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앞쪽 두 개가 살아남을 거다. 그것도 뭘로? 분모로. 그래서 1, 2가 짝이 없네.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뒤쪽에도 마이너스 쪽이 몇 개가 남을 거다? 두 개가 남을 건데 너 끝에 거 살아남아서 10분의 1. 그 앞에 거 살아남아서 9분의 1.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만 그려보고 바로 이렇게 답을 낼 정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부분분수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시그마로 나타낸 문제가 이제 시그마에서 하나 더 나오는 거죠. 7번 시그마 n 이퀄 2부터 20까지 m 빼기 1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었을 때 식의 모양부터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2차식이에요. 이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2차식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 있는데 2차식 아닙니다. 뭐예요? 분수식이죠. 시그마 아니면 분수식. 유형 추가합니다. 시그마의 정체. 시그마 아니 분수식일 때. 부분분수입니다.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가. n이 2일 때 여기가 1부터 시작합니다. 1 곱하기 이쪽이 2가 더 커요. 3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요건데 부분분수형인데 물론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쪼개서 계산하면 됩니다. 쪼개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미리 쪼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그마 n 이퀄 2부터 20일 때 어차피 우리는 이 상태에서도 쪼갤 수 있잖아. 어떻게? m-1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이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얼마가 있다? 2분의 1이 곱해진다. 그럼 이제 우리 뭘 하냐면은 2분의 1 같이 변하는 놈은 시그마 밖으로 빼내야 된다는 걸 아시겠지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얘도 얼마씩 커져가는 숫자? 1씩 커져가는 숫자. 얘도 얼마씩 커져가는 숫자? 1씩 커져가는 숫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쪽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분모가 n이 2일 때 얼마? 1분의 1, 2분의 1, n에 따라서 분모가 1씩 커져갑니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변해가는 놈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n이 2일 때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없어지니까 플러스 쪽이 몇 개 남는다? 2개가 남는구나. 자, 요 2분의 1은 그냥 써놓고
가로치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쪽도 두 개가 남을 건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요 놈의 맨 끝항을 보면은 n이 20일 때가 맨 끝항이죠. 그러면은 21분의 1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분모가 얼마씩 커져가고 있어요? 1씩 커져가고 있죠. 요거 앞에 놈은 마이너스 20분의 1이겠구나.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계산이 꼭 필요하다면 시험장에 서면 하면 됩니다.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연습용으로 8번을 만들어 뒀습니다. 8번을 만들어 뒀는데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편해져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먼저 풀어보고 나서 하는 것도 좋겠죠. 8번이에요. 분무수 지금 같은 걸 굉장히 길게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무직하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고 딱 보고 끝내도록. 자, 8번에 1번부터 해볼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초보자 버전. 먼저 어떻게 한다? 분수식이네. 정리해야지.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봤자 k 없어지고 2 빼기 1이니까 1분의 1 곱하나 마나. 그러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해놓고 얘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k가 1일 때 2인데 분모가 2부터 시작해서 1씩 커져가는구나.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1씩 커져가니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규칙 확인했고 이렇게 없어지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놈이 살아남겠구나. 이놈은 또 죽겠지. 그럼 이 맨 끝에 이쪽에도 한 개만 살아남겠구나. 뭐가 살아남을까요? 요 k에 n 넣었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 맨 끝에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너만 살겠구나. 그래서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쓰고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통분해서 정리하면은 2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 빼기 2니까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뭐 통분 정리는 필요하면 하시고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연습할 거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는 어떤 분모를 만들겠거나 플러스 쪽의 분모가 얼마? k가 1일 때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가겠구나. 너는 마이너스 쪽의 분모구나. 마이너스 쪽의 분모는 k가 1일 때 3으로 시작해서 3, 4, 5, 6 이렇게 가겠구나. 두 개를 보면서 너는 살아남겠고 니들은 다 죽겠구나. 그리고 요 맨 끝에도 한 개가 살아남겠구나. 한 개 살아남는 놈은 요 놈이 k에 n이 들어갔을 때 m 플러스 2가 살아남겠구나. 요거만 간단하게 조사해서 바로 답을 2분의 1 빼기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자, 8번에 2번도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 다 풀어주네요. 시간이 꽤 긴 듯. 시간이 너무 길죠? 이거는 초보자 버전은 없애고 전문가 버전만 합시다. 2k-1, 2k 플러스 1분의 1 해서 딱 보고 부분분수네 인수분해 되어 있네. 전문가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너는 플러스 쪽 분모가 n이 1일 때부터 얼마로 간다? 1, 3, 5 이렇게 가는구나. 너는 마이너스 쪽 분모인데 얼마? 3, 5, 7 가는구나. 너 살아남는다. 이쪽도 하나 살아남는데 맨 끝에 것만 살아남겠다. 이렇게 죽으니까 맨 끝에 놓으면 k가 n일 때의 모습이겠구나. 2n 플러스 1이겠구나. 너도 분모, 너도 분모로 답을 만들어라.
1분의 1 빼기 2m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그런데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2분의 1이 하나씩 더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3번도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2. 요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그 초보자 버전으로 예쁘게 써보세요. 이거는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부분분수로 쪼갠 다음에 쭉 써보면은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제가 지금 하는 수준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부분분수네 너는 분모다. 1, 2, 3, 4 이게 플러스 쪽 분모다. 너도 분모다. 마이너스 쪽 분모인데 K가 1일 때 3, 4, 5, 6 이렇게 가는구나. 짝이 안 맞는 놈은 1과 2 너는 살아남고 끝에 두 개가 살아남아야겠다. 그런데 이거 맨 끝에 놈은 K의 n을 넣은 n 플러스 2이고 그 앞에 놈은 1씩 커져가니까 1 작은 n 플러스 1이겠다. 너 살아남아서 답을 만들어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2분의 1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던 건 어떻게? 옆에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통분하셔서 답을 비교하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써도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무수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연습해서 여기서 이걸로 요거 보고 다른 풀이 길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갈 만큼 연습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면 활용 문제에서 너무 고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는데 마지막은 9번입니다. 출제율이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교과과정상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우세요. 5번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형입니다. 루트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루트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부분문서를 잘 했으면 이거는 쉬워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1분의 1 더하기 루트 5 플러스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7 플러스 루트 5분의 1 더하기 다다다다 가서 뭐 뒤쪽은 나중에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분문수랑 연습을 하고 갑시다. 뭐냐면은 실제로 더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분모가 다 다르잖아. 이 수많은 것들을 통분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얘도 모양을 바꾸면은 쉽게 처리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유리화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유리화도 학생들이 다 할 줄 압니다. 할 줄 아는데 이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화를 쉽게 하는 법 오늘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수학은 맨날 어려운 공식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것들을 확실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리화 잘 하잖아요. 루트 7 플러스 천천히 합시다. 루트 7 플러스 루트 3분의 1 어떻게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뭐 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분자 분모에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은 내가 여기 계산해서 요거 계산해서 얼마? 7 빼기 3이니까 그리고 7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풀이 과정을 쓴다고요. 이런 걸 그렇죠? 앞으로 이거 쓰지 마세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이런 거 보지 않고도 단번에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을 좀 했다면은 아니 이거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머리통을 굴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당연히 이쪽에서는 여기 플러스가 있었든 마이너스가 있었든 뭐가 되냐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루트 7의 제곱과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니까 얼마? 3. 위쪽은 어떻게 돼요? 아, 이걸 그대로 옮겨 쓰는데 중간에 부호만 바뀐 걸 옮겨 쓰는 것 뿐이잖아요. 이 결과를 예상하면은 여러분들은 유리아를 이런 풀이를 안 쓰고 이게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조금 많이 했던 학생들은 단번에 알 수 있을 거고, 수학 공부 많이 안 했던 학생들은 따라하면서 연습을 좀 하세요. 루트 7 더하기 루트 4분의 1은 이런 느낌. 본래 이 루트가 있던 자리에는 제곱 빼기 제곱을 남긴다. 이놈의 제곱 얼마? 7. 이놈의 제곱 얼마? 4. 그러니까 7과 4를 그냥 빼면 되는 거지. 3이 남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루트 2개 올라가면서 부호만 바뀐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게 여기 플러스였던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눈으로 보고 제곱 빼기 제곱이 남겠네. 그러니까 5, 8 빼기 3이니까 그대로 옮겨 쓰면서 부호만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식도 n 제곱 플러스 n 빼기 n분의 1.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상관없어요. 잘 봐요. 제곱 빼기 제곱이 남을 거예요. 얘가 제곱되면 요 안쪽에 요거고, 얘가 제곱되면 뭐가 돼요? n 제곱이 되겠지. 똑같은 거 없어져서 분모는 뭐가 남아요? n. 분자는 루트 더하기 n. 안쪽은 나중에 써주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극한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나오니까 단번에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된다? 유리하면 돼요. 눈으로 보면서. 얘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얼마였겠어요? 분모가 2. 분자가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얘는 분모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얼마?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그대로 올라가면서 부호만 바뀐다. 얘도 분모가 얼마? 2. 위로 올라가면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더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쉽게 더하겠어요?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2분의 1 그냥 써놓고 분자끼리만 더하면 돼요. 분자끼리만 더하는데 이게 어때요? 앞에서 봤던 모양하고 비슷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죽어라. 5 마이너스 루트 5 죽어라. 어때요? 규칙 가지고 나오죠? 그럼 봐봐. 이거는 뒤쪽에 마이너스 쪽에 하나 남았으니까 이 맨 끝에 것도 확인을 하셔서 맨 끝에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루트 2m 플러스 1 빼기 루트 2m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쪽에 하나가 남을 겁니다. 누가 남을 거예요? 뒤쪽 게 남는 게 아니고 앞쪽 게 남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루트 2n 플러스 1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얘들은 다 죽고 너와 너만 남아서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시그마로 표현한 것도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문제 10번 마지막. 어렵지는 않고 요거는 유리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 유리아하는 요령은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습할 것. 자. 분수식인데 분모가 루트 형태입니다. 부모문서는 쪼개내지만 얘는 쪼개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유리아를 처리합니다. 눈으로 보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뭘 빼면 돼요? 2m 플러스 1에서 2m 마이너스 1을 빼면 돼요. 얼마가 남죠? 2n 없어지고 2분의 그리고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 그대로 올라가면서 가운데 부호만 바뀌었다. 이 2분의 같은 건 안 좋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k 이퀄 1부터 30까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상수는 시그마 안에 상수가 곱해진 거는 앞으로
빼내도 상관이 없겠다. 왜 그런지는 써보시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나중에 2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얘 계산하는 방법이 얘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 얘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2n 플러스 1, 또 1차식이죠. 얼마씩 커져가는 숫자? 2씩 커져가는 숫자. n이 1일 때 3, 그 다음에 얼마? 5, 7, 9예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3, 루트 5, 루트 7 이렇게 갈 거고, 얘도 어때요? 2씩 커져갑니다. n이 1일 때 1부터 시작해서 루트 1, 루트 3, 루트 5. 그리고 이쪽은 다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네가 하나 남았으니까 너 앞쪽도 맨 끝에 하나가 남아라. 누가 남겠어요? n이 30일 때 61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너와 너가 남겠다. 그래서 요 앞에 2분의 1은 그냥 써주고, 뒤쪽에 여기 계산한 거 다 죽고 남은 놈들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루트 61 빼기 루트 1. 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부분분수나 루트는 어때요? 예쁘게 써서 지워보면 됩니다. 지워보면 되는 거고, 부분분수는 어때? 시험에 더 많이 나오고, 루트는 쉽습니다. 루트는 쉬운데 뭘 나타내는지를 써본 다음에 지우고 남는 것만 찾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이게 끝입니다. 시그마든 쉽게 더할 수 있는 규칙이든 크게 보면 5가지밖에 없어요. 등차, 등비, 연속된 숫자들의 합, 여기까지는 뭘로? 공식으로. 부분분수 루트입니다. 그런데 부분분수 루트는 당연히 쭉 써놓고 지워봐야 알지만, 앞쪽에 공식들도 시그마 보고 쓰는 습관보다는 1차식, 2차식 혹은 지수함수가 어떤 숫자를 더하라는 것인지를 적어도 첫 장, 두 장, 세 장 정도는 써놓고 그 뜻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더할 수 없는 규칙을 가진 놈들에 대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놈들한테 이상한 공식을 써버리게 된다고요. 말하자면은 문제의 뜻도 파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시그마는 식의 모양을 보고 뭘 나타내는지를 첫 장, 두 장, 세 장을 써본다.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분분수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